H방정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요새 날씨가 낮에는 또 덥고 밤에는 추운 환절기입니다.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간경변증에 대해서 심화학습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만성비형간염 가진 분들, 결국 제가 간경화나 간암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만성비형간염인데 치료가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간 수치도 높고 DNA도 많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 확률을 매우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비형간염의 자연경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성 비형간염 상태, 즉 간경화가 없는 상태에서 간경화로 진행할 확률,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죠. 이 확률이 보통 1년에 적게는 2에서 6%, 높게는 8에서 10%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서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경변 없이 만성 비형간염에서 또 간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1% 미만으로 매우 낮긴 한데, 이 경우도 만성 비형간염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적절히 하게 되면 그 1%도 매우 아주 낮게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입니다. 지난번에 비형간염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환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분이 대기업 중역이었는데 비형간염인 걸 알면서도 회사 일도 바쁘고 또 술자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어느 날 배가 빵빵해지고 부르니까 이제 병원에 응급히 찾아오셨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복수가 다량 있고 간이 간경화가 와가지고 간경변증이 생겨가지고 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황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간이식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뭐 간이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이식이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혈액 검사를 또 해보니까 황달뿐 아니고 혈액 속에 바이러스,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증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술을 끊으시라, 그리고 일도 줄이시라,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드렸죠. 다행히 환자분이 치료에 잘 따라오시고 또 술도 끊고 또 회사도 나중에 이제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복수도 줄어들고 황달도 없어지고 간도 다시 완전 재생은 안 했지만 아직 간경변증이 있지만 복수는 다 사라지고 간이 좀 더 쭈그러든 간이 좀 펴져서 지금까지 잘 다니시고 있고, 현재로는 간이식을 권하는 상태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뭐 비형간염 간경변증 치료하는 선생님들은 다 이런 케이스들을 한두 명쯤 다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네. 아직 명확히 답은 없는데, 비형간염 때문에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것이 모든 간경변증 환자들에게 좋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뚜렷진 않은데요. 우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간경변증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증, 복수나 황달이나 정맥류 출혈이나 간성 혼수, 이런 합병증이 있는 간경변증을 비대상성, 보상이 안 되는, 컴펜세이션이 안 되는 비대상성, 비보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했는데, 이런 합병증이 없는 간경변증은 대상성이라고 합니다. 대상성 또는 보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기준에는요, 비대상성 간경변증, 비형간염으로 환자가 있을 때 이런 합병증이 있으면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1일에도 검출되면 치료를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비대상성 간경변증, 그러니까 합병증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간경변증 환자분들에서는 바이러스가 일정 농도 나와야 치료를 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꼭 그 기준이 2,000 단위거든요. 그럼 2,000이 넘으면은 보험으로 이제 약을 드실 수 있는 거고, 2,000이 안 되면 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는데, 2,000 미만이라고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되느냐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합병증이 없는 비형간염 관련 간경변증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혈액 속의 바이러스 양이 2,000 단위다. 또 비대상성인 경우는 그런 수치 기준이 없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초음파는 화면에 검고 하얀색으로만 표시되는데요. 비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초음파 검사할 때 많은 경우에 간이 거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거칠다고 해서 무조건 내 간이 아주 나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방간이 있을 때도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이 좀 거칠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간하고 만성 비형간염이 같이 있는 분들을 지방간 소견이 이제 거칠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도 있는데, 간경변증이 있는 거하고 간이 거친 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만성 비형간염 환자분들은 정상 비형간염이 없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초음파에서 간이 조금 거칠게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하지만, 간경변증 소견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간경변증을 초음파로 진단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간 표면, 간의 표면이 이게 매끄럽게 일자로 뻗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됩니다. 하얀색 선이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흰 실선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든지, 또 왼쪽 간이 새 부리처럼 뾰족해야 되는데 이게 둥글게 바뀌는 그런 경우에 이제 간경변증 소견이 있다고 하고요. 또 간 내부를 보면은 아주 균일해야 되는데, 이제 간경변증 환자들 초음파를 해보면은 동글동글한 결절들, 까맣게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는 결절들이 쫙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간 손상 때문에 생기는 재생결절 또는 이형결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또 비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소견인데, 비장이 원래 초음파에서 한 10cm 미만, 직경이 10cm 미만이어야 되는데 간경변증 환자분들에서는 10cm가 넘어간다든지, 또 어떤 경우 너무 커서 만져지기도 해요. 또 이제 간 문맥이라는 거 있죠.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운반하는, 간으로 운반하는 그 혈관이 통통하게 굵어져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소견을 종합해서 초음파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거고요. 단순히 간이 거칠다고 해서 그게 간경변증은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형간염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형간염으로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 다 경구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는데, 이 약제를 복용하다가 약제에 대한 바이러스 내성이 생기게 되면 간 기능이, 특히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에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 선택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4가지 경구약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품명이 아니고 일반명이라고 하죠. 약을 제품명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엔테카비오라는 성분의 약, 또 테노포비오라는 성분의 약, 또 베시포비오라는 성분의 약, 또 최근에는 TAF, 타프라는 성분의 약, 이 4가지가 내성도 잘 안 생기고 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간경변증 환자에서 약을 선택할 때는 이 4가지 약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90년대 후반에 내과 전공의 시절을 할 때만 해도요, 응급실로 간경변증, 합병증, 특히 이제 많이 고생스러웠던 게 식도정 맥류 출혈이 돼서 새벽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비형간염 치료제가 많이 나오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환자들 합병증이 많이 생겼죠. 또 내시경 기술도 지금만큼 좋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 콧줄 놓고 그 위세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환자 한 분이 아니고 또 여러 분을 돌아가면서 위세척을 하려면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미리부터 비형간염, 만성 비형간염이 있으면 적절한 이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간경변증이 안 오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이미 간경변증이 왔더라도 이런 약들을 적절히 복용하시고 또 생활습관을 잘 가지시면 비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이 진행이 안 돼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가 그 외래에서 항상 환자분들, 간경변증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술을 절대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형간염이 없더라도 음주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비형간염이 있으면서 간경변증이 있으면 이 술이 들어가면 마치 불나는 집에 휘발유를 붓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술이라도 간경변증이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잘 안 지키시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금주가 원칙이다. 또 식생활 면에서는요,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염식을 하시라. 특히 간경변증으로 간 기능이 좀 나빠져 있는 분들, 이 소금 많이 드시다 보면 이 북추가 찬다든지 다리가 붓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공급, 저염식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성 비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에 대해서 좀 심화 학습을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특히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우리 명예의 처방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